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예린입니다. 계속해서 내일장을 위해 꼼꼼한 전략과 함께 투자 계획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조금 전에 또 소개가 됐었던 뉴페이스죠. 오늘은 김민성 매니저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주주총회에서는 하위권의 반란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데 저희 주주총회 이후에 신의 한수는 처음이시죠. 오늘 어떤 일로 찾아주셨을까요? 네, 신의 한수 AI 전문가님이 굉장히 핫하다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지고 네. 제가 또 이제 매일경제 민성 AI라고 지금 들리고 있고 딥시크보다 저렴한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좀 타이틀을 달고 한번 일회성이지만 대결 네.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왠지 자칭 AI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럼 우리 AI 전문가는 오늘 어떤 컨디션 가지고 있을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님, 오늘은 박준현 매니저님을 대신해서 김민성 매니저님 함께 해주시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문 듣고 왔습니다. 박준현 매니저님께서 도망가셨다고요? 대리인으로 김민성 매니저님께서 나오셨네요. 혹시 복수열전인가요? 주주총회 코너에서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준현 매니저님도 힘들어하셨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하하, 농담이고요. 유쾌하게 오늘 신의 한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콕콕 집어줬습니다. 하위권의 반란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일단 박준현 매니저님의 대리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만큼 오늘 이야기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 오전과 오후 굉장히 스펙타클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전에는 구리 관련주 또 올랐고요. 오후 장 마감 직전에는 또 정치 관련주들 크게 움직였습니다. 다행히도 지수는 크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이렇게 좀 복잡했던 것만큼 내일장은 어떨까? 많은 분들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신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공매도 투자자들한테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미 추세 자체는 바닥에서 상방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치적인 이슈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국정에 대한 이제 이슈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서서히 4월까지면은 정치적인 리스크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공매도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개인만 매도를 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심지어 선물까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공매도를 앞두고 나서 이제 현물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건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으로 부양이 이루어져야지만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공매도가 시작되고 나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저는 기회의 장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좀 예상 추정치가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나쁘지 않을 거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산업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일단은 여러 가지 노이즈에 좀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리 선물에 대한 방향성이 체크가 되면서 관련주들의 이슈가 좀 계속 올라갔던 것처럼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개별 테마 장세가 조금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도 공매도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도하고 있는 섹터보다는 개별 이슈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으니까 내일장도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저희 내일장은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할까 또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 저희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양자 컴퓨터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많이 못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기대감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자 섹터 관련된 모멘텀은 이제 미국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이온큐라든지 리드 컴퓨팅 같은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이 나왔던 모습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세가 국내 증시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좀 계속해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시장에 좋은 소식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길게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모멘텀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한 달 전인가요? 주말에 같이 방송을 할 때 네. 그때도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면서 젠슨항을 이제 타노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타노스가 또 말을 바꿨습니다. 이제 자기가 좀 틀렸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또 얘기가 나온 게 구글에서는 5년 내에 상용화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좀 판매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이미 양자 컴퓨터는 이미 어느 정도 IBM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술로는 이미 상용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앞으로 혁신적으로 이뤄지는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시간을 써서 말씀을 드리면은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인류 발전이 계속해서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AI 전문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AI를 개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학습 능력을 통해서 전문가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트랜지스터가 줄어들 수 있는 여기에 대한 물리적 한계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연산 속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체제로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양자 컴퓨터에 대한 방식으로 연산 속도를 이제 초단위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가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계산식을 좀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어벤져스에서 그 누구죠? 이제 그 마법 쓰는 뭐죠? 네, 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네. 닥터 스트레인지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양자 기술로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1초 만에 한 번의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을 정도에 대한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된다. 연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AI 전문가분도 더 똑똑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이런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도 정부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허울을 쫓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연구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산업이라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주목 섹터로 양자 컴퓨터를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는 벌써 3번째로 꼽히는 섹터인데요. 그만큼 AI 전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불러보도록 할게요. AI 전문가님, 내일장 주목 섹터로 양자 컴퓨터 꼽아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현재 양자 컴퓨터 시장은 기술적 성숙도와 함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보고서를 보면 양자 컴퓨팅 기술이 데이터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업계 뉴스에서는 구글, IBM 등 주요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죠. 이러한 추세는 향후 양자 컴퓨팅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양자 컴퓨팅 관련 장비 제조업체나 기술 개발 기업, 경영 기업 등 혹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에 주목할 만합니다. 앞으로도 기술적 진보와 함께 상용화가 진행되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 여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을 이야기했는데 그 안에서도 꼽히는 게 기술력 그리고 또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엔비디아 GTC에서 양자의 날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타이밍에 해도 될까요? 큰 이벤트가 지나갔는데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도 좀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모멘텀 자체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좀 기회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AI의 탑3도 물어보도록 할게요. AI 전문가님, 그럼 양자 컴퓨터 안에서 탑3 종목 어떻게 꼽아주실까요? 현재 한국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로 주목받는 기업들은 많지 않지만 관련 기술에 투자하거나 협력 중인 기업들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저 AI 전문가가 뽑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 탑3는요. 첫 번째로 솔리드, 통신장비 기업으로 양자 암호 통신에 관심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엑스게이트,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양자 암호 기술을 연구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SK텔레콤, 양자 암호 통신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솔리드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리드는 5G 통신 장비 분야에서 입지를 다져왔고 최근에는 양자 암호 통신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죠. 최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솔리드는 국내외 여러 통신사와 협력하여 양자 암호 기술을 실제 통신망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양자 컴퓨팅 시대에 통신 보안을 강화할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죠. 이런 점들이 솔리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주요 이유들입니다. 네, 탑3 종목 이렇게 꼽아줬는데요. 첫 번째로는 솔리드, 두 번째 종목이 엑스게이트였고요. 마지막이 SK텔레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잘 뽑았다라고 보십니까?
네, 뭐 나쁘지 않게 좀 잘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양자 컴퓨터 플러스 다른 네. 모멘텀이 있는 기업으로 약간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양자 컴퓨터를 꼽아주셨는데 왠지 통신주들의 주목을 한 느낌인데 그럼 여기서 베스트를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엑스게이트에 대한 좀 종목이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SK텔레콤이라든지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무조건 양자에 대한 모멘텀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다른 이슈로도 갈 수 있을 거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자체가 이제 양자 보완에 대한 모멘텀으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적으로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엑스게이트가 좀 더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종목도 분명하게 좋긴 한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약간 더딘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지금 사실 모든 통신사 기업들이 양자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AI에 대한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핸드폰 통신사에 대한 모멘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양자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아직까지는 회복이 되기까지는 그리고 체질이 개선이 되면서 시장에 부각을 받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SK텔레콤을 과연 우리가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생각을 하면서 선정을 하는 게 맞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SK텔레콤이랑 솔리드보다는 엑스게이트가 좀 더 좀 긍정적인 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개 종목 중에서 가장 베스트로는 엑스게이트를 꼽아주셨습니다.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현재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적으로는 가장 주목할 만하다라고 이 종목을 꼽아주셨고요. 그래도 SK텔레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양자 암호통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KB증권에서는요. 양자 수혜주로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SK텔레콤을 최대 수혜주로 꼽았거든요. 근데 통신주 별로 메리트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딱히 저희가 좀 탑으로는 안 봐도 되는 걸까요? 이게 또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네. 통신주가 별로다라고 한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양자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SK텔레콤이 부합하느냐 네. 그거를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SK텔레콤은 통신주로 봐야지 이걸 양자 컴퓨터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는 좀 제외를 한 건데 통신주에 대한 모멘텀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KT인데 네. KT에 대한 모멘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통신자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이제 경기 둔감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통신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핸드폰 요금은 다들 잘 내시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충성 고객에 대한 실적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지금처럼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인 배당을 주거나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좀 장기적인 보유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하방으로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SK텔레콤은 통신주로서는 매력이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지만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SK텔레콤도 매력적이지만 저는 통신주를 봤을 때는 KT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네. 지금 SK텔레콤은 올라가다가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었는데 KT는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지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어지간하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기회비용이라든지 기대 수익률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통신주라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SK텔레콤보다는 KT가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통신주들 양자 쪽에서보다는 통신의 모멘텀을 더 줘야 될 것 같고요. 양자 쪽에서 꼽아보자면 그래도 KT가 낫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AI 전문가가 탑픽으로 꼽았던 종목인데요. 솔리드입니다. 벌써 두 번째로 꼽히고 있어요. AI 전문가 솔리드에 계속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가장 적정 주가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목표 주가가 혹시 얼마로 설정을 했었나 리포트에서는?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좀 맹신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을 했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한국의 컴퓨터도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가격이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멀티플 자체가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 산업에 대한
대한 분석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상황에 대한 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한 흐름을 좀 보고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격에 대한 괴리율이 또 많이 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또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리포트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솔리드 종목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솔리드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원픽으로 말씀을 안 드린 게 양자통신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부각을 받고 있는 건 이제 6G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크지 않을까. 네. 과거에서도 그것 때문에 메가 사이클이 한번 온 적이 있었고 5G에 대한 메가 사이클이 왔을 때도 트럼프 정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중국한테 지는 건데 중국은 벌써 5.5G로 올라가면서 이제 5G망에 대한 승리를 좀 어느 정도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를 필두로 먼저 기술 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지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타게이트를 필두로 해서 6G에 대한 모멘텀 계속 넓힐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망을 좀 어느 정도 같이 쓰기 위해서는 한국도 6G에 대한 인프라를 빠르게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올해 연말에는 주파수 경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주파수 경매가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통신주들이 인프라 확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솔리드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이제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가 메가 사이클로 크게 접어들 수가 있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양자 보안에 대한 통신 장비의 수요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좀 기대감을 좀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건 솔리드는 개별적으로 봤을 땐 6G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이 양자 컴퓨터 주제로는 좀 더 명확한 엑스게이트가 원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중에서 베스트는 엑스게이트를 꼽아주셨고요. SK텔레콤과 솔리드는 왠지 AI 전문가 살짝 길을 잃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조금 전 8시를 기점으로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체거래소 어떻게 마감됐는지 시황센터 만나보시죠.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종목이 늘어나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활발히 거래됐는데요. 이 안에서 크래프톤이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2.6%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투 모두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 원 선에 다시 올라와 주면서 2%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1년 안에 영업이익이 26조 5,090억 원이 불어나면서 실적 회복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2%대 탄력받으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AI 메모리 훈풍이 올라타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HBM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수혜를 독점한 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강하게 급등해줬습니다. 또한 20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를 발행해서 대규모 생산 시설에 투자한다고도 밝혔는데요. 거래량에 강하게 실리면서 7%대 상승으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파란불을 켜냈고요. 현대차는 최근 관세 공포를 덜어내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1.3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기아도 현대차와 함께 동반 상승하면서 0.6% 오른 10만 1,400원에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약세를 보였고요. 네이버는 1.45%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조직 구조를 정비했다고 밝혔는데요. AI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글로벌 테크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투심이 올라와 줄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B금융은 오늘 파란불을 켜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100%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메인마켓에서 한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1.53% 올라오면서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체거래소 마감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모두 다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대체거래소 편입 이후 처음으로 빨간불을 켜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계속해서 현재 양자 컴퓨터 섹터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을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깐깐하게 또 골라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양자
모멘텀 이제 양자 컴퓨터로 주제를 했으니까 네. 양자 컴퓨터의 개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한국 첨단 소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정부 예산이라든지 뭐 편입 증액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제 네. 양자 컴퓨터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모멘텀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수혜적인 모멘텀으로 좀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양자 관련된 모멘텀에 정부 예산을 증액을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54%가량 증액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먼저 기술 격차를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한국도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속도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큐비트 1000개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겠다. 이제 큐비트 1000개를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겠다. 사실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국이 언제 그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아직은 시작도 못한 걸음마를 떼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시간은 걸릴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기술 개발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환경 조성은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비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냉각 소재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온도를 굉장히 많이 낮춰야지만 여기에 대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한국 첨단 소재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다에 대한 수혜가 아니라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한국 첨단 소재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초전조체에 들어가는 냉각 소재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좀 개발하는 특수 소재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한국 첨단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재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수혜를 받고 예산이 더욱더 증액이 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이나 기업들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한국 첨단 소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내일장부터 또 주목해봐야 되는 양자 컴퓨터 그 안에서도 한국 첨단 소재를 꼽아주셨습니다. 소재 쪽으로 굉장히 주목해볼 수 있고 정부에서도 최근 이 관련된 위원회도 또 출범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AI 전문가의 평가도 들어봐야겠죠.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AI 전문가님, 오늘 김민성 매니저의 탑픽 종목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한국 첨단 소재는 광통신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업입니다. PLC 기반 제품을 제조하여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양자 기술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적 어려움이 있어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이 이어지고 있지만 양자 컴퓨팅과 암호통신 분야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기대됩니다. 앞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양자 기술 성과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연구 개발로 시장 대응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네, 가장 또 크게 꼽고 있는 부분이 재무적인 어려움이다라고 하는데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또 할 이야기 있으신가요? 네, 아직 뭐 양자 모멘텀 자체는 실적이 나온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네. 기술에 대한 모멘텀을 보셔야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전문가님께서 아직은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도가 낮을 수가 있다 보니까 네. 한국 증시는 이제 실적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가진 않습니다. 그만큼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시장에 대한 부각을 받아야지만 좀 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차 지금 현재 주가 가격이 2011년도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멀티플을 무조건 반드시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부각을 잘 받아야지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한국 첨단 소재는 충분히 재무제표에 대한 모멘텀 제외하고도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무적 어려움을 꼽았지만 실적보다는 현재는 기대감을 더 위주로 봐야 한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가격대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1차 목표가는 6,500원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약간은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00원대 라인 이탈하면은 하방으로 좀 더 열려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꼭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상승 이어진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 6,500원 이상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첨단 소재 내일 시초가로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 주가 6,500원, 손절 라인은 5,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AI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AI 전문가님, 한국 첨단 소재 목표 주가 6,500원 제시해 주셨는데 다음 주까지 달성 가능할까요? 목표가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최근 미국 시장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 워직임과 한국 시장의 워직임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 관련 기술이 실제로 없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입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변동성이 커서 전문가들은 트레이딩보다는 장기 투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잃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하라는 조언도 있네요. 지금 투자하기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거의 달성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낮게 보고 있는 건지 퍼센트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님, 그렇다면 정확하게 몇 퍼센트 달성 가능성 보십니까? 목표가 6,500원에 도달할 확률은 현재 시장 상황과 관련주 동향을 고려했을 때 20% 미만으로 보입니다. 최근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하락세와 한국 시장에서의 기술 부재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최근 하락세가 강하므로 손절가를 터치할 가능성이 높고 1차 저항선 6,000원과 2차 저항선 6,200원을 뚫지 못해서 목표가까지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 최종적인 목표 주가 20% 미만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낮은 수치였는데 일단 AI 전문가 인사부터 나누고 마지막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AI 전문가님, 오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육아휴직 전에 저와 대결하게 되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꼭 놀러와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20% 미만 얘기를 했어요. 네. 잃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반박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반대로 이제 저랑 방송을 한 걸 영광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렇게 짜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 개발이 되면은 이 AI 전문가보다 더 똑똑한 AI 전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견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연연치 않고 퍼센트 게이지보다는 이제 결과로 좀 과정을 증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낮게 준 이유가 본인 일자리를 잃을까 봐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목표 주가 터치할지 지켜보시죠. 자, 오늘 시간 너무 짧았는데 많은 인사이트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서 정말 네. 아쉽게 좀 얼굴을 방송에서는 많이 못 붙이는데 제가 이제 육아휴직 전에 방송을 가장 많이 했었던 전문가가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사이트가 너무 이제 희귀성이 없어가지고 약간 그게 아쉬웠던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네이버 밴드랑 무료 방송을 통해서만 한동안은 이제 좀 인사이트를 좀 체크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김민성 오시게 되면은 이제 육아휴직 중에서도 네이버 밴드랑 무료 방송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내용들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학습 구간들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늦기 전에 꼭 육아휴직 전에 네이버 밴드 미리 오셔가지고 정보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매니저님을 방송에서 보기는 살짝 어려운데요. 그 안에서도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 찾아주시면 다양한 인사이트 또 보석 같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인사이트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